자,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의 종류. 자, 인칭 대명사란 사람을 가리키는, 칭한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런 대명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인칭 대명사 종류는 일단 첫 번째 인칭을 따집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그죠? 우리가 3인칭이 뭐예요? 1인칭, 2인칭을 제외한, 즉, 그죠? 주격을 따지면 I, we, 그리고 2인칭 you를 제외한 모든 명사, 모든 대명사, 명사를 우리는 3인칭이라고 합니다. 대명사, 명사들은 전부 다 3인칭.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다 3인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수복수를 따져야 돼요. 하나냐, 여럿이냐. 단수복수. 그 다음에 격을 따져야 돼요. 격이 뭐냐면 역할이죠.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소유의 역할. 즉, 소유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 요렇게 세 가지를 따집니다. 별표. 인칭 대명의 종류는 인칭을 따지고, 그 다음 단수복수 구분하고, 그 다음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 와. 자, 1층입니다. 1인칭입니다. 그렇죠. 1인칭이 3인칭이고, 이렇게 단수복수가 있어요. 단수복수가 있죠. 다 외우라고 하시진 않겠지? 다,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따지는 게 뭐라고요? 단수. 마지막으로 뭘 따져? 이게 중요하죠. 격. 격에 따라서 형태가 이제 달라집니다. 주격. 주어 역할을 하는 은은이가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뭐뭐의. 그 다음 목적격이죠. 뭐뭐를. 내지는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I, you, we, you를 빼고는 전부 다 3인칭이다. 전부 다 3인칭이다. 그래서 사람이면 he, he, it. 그렇죠. they도 3인칭 복수. 소유격이죠. 나의, 우리의, 너의. 목적격 나를, 우리를, 너를 아니면 너희들을. 그래서 you는 단수복수와 또 똑같죠. 단복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기본적으로 오셔야 되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여성에서 소유격 목적이 똑같죠. 그녀의, 그녀를 같아요. her. he, his, him, it, it입니다. 그 다음에 they, their, them. 자,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라는 것과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죠. 소유대명사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것. 그죠? 누구누구의 것. mine, 나의 것. ours, 우리의 것. yours, 너의 것. 너희들의 것. 그죠? hers, 그녀의 것. his, 그의 것. 자, 중성. it은 사물은 소유가 없죠. 그것의 것.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사물의 관계는 of를 쓰죠. 아무튼 theirs, 그들의 것.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제귀, 어떤 동작이 자기 자신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myself, yourselves. 복수일 때는 ves를 붙이고 l, 그 다음에 self죠.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ves가 돼서 f가 selves 이렇게 되죠. yourself, yourselves. 여기서 이제 단복수 부분이 나옵니다. 너 자신은 self고, 너희들 자신은 들은 yourselves 이렇게 되죠. herself, himself 됐고, itself, themselves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수는 self, 복수는 selves로 이렇게 했습니다.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자,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칭대명사의 종류의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대명사 종류, I, my, me,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자, 쉽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어는 기초가 비중을 저는 50% 이상 잡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화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회화를 특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화를 문법 안 해도 된다. 내지는 뭐만 하면 된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상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어떤 편법이 아니라 기초를 탄탄히 하셔야만 어떤 시험을 대비하든 영어를 공부하는 거 어떤 시험을 대비하건 회화를 공부하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종류별로 역할에 대한 정리된 책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도 나중에 헷갈립니다.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래서 이 파트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주격입니다. 자, 주격. 이 격이 뭐냐면 이런 용어들이 중요하죠. 우리 제가 기체 파트에다 넣었는데 관계입니다. 관계. 내지는 역할. 격이 안 맞는다, 격이 떨어진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주격은 주어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he likes my
그녀는 날씨를 좋아한다. 주어예요. 주격이에요. 소유격.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소유의 관계예요. 소유의 관계를 표시하는. 자, 그래서 명사 앞에 소유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ame? 기억하셔야 될 거. 소유의 관계죠.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명사 앞에서 너의 이름 이렇게 되죠. 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명사나 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대명사 뭐가 있기 때문에 대명사는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표시하고 얘는 형용사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격은. 그 다음 목적격. 목적어의 역할이에요. 근데 목적어 당연히 되고요. 보호로 쓰일 때도 목적격을 씁니다. 자, 얘도 기억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책에 보호를 주격을 쓴다고 많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She invited not him but her. 목적어입니다. 뭐의 목적어냐면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자, my brother always plays with me. 내용은 항상 나랑 놀아. 전치사 with의 목적어죠.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있고, hi, it's me. 안녕, 나야. it's me. 자, 비동사의 보호로 쓰였죠.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인칭 대명사 목적격입니다.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명사 보호로 쓰일 때는 목적격을 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봤고요. 다음. 소유 대명사입니다. 뭐뭐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칭 대명사 종류에 속하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는 말 그대로 소유 대명사예요. 대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소유 대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뭐뭐의 것이기 때문에 자, 소유격은 따로 아까 했죠. 뭐뭐 누구누구이라는 소유 대명사 뭐뭐의 누구누구의 것. 그래서 this is your book and that is mine. 이것은 너의 책이고 저것은 mine. my book이라는 뜻이죠. 나의 책이야. 이때 얘는 소유격 묶어서 나의 것, 나의 책. 이거는 소유 대명사. 재귀 대명사입니다. 역시 대명사예요. 근데 재귀 다시 제자 돌아올 귀자. 자, 영어 문법에서 한자가 많아서 참 힘들 텐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어떤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격언 외워야겠죠. Heaven helps. 하늘은 돕는다. 그들을. 어떤 그들? Who help themselves.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때 돕는 게 누구냐면 그들이죠. 그들이 그들 자신을 돕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돕는 거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되죠. 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왜 도우즈냐 댐이 아니라 참고로 뒤에 수식어가 있으면 도우즈 쓴다. 댐을 못 쓴다. 이건 따로 파트로 5분 9위로 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식어 때문에 도우즈 썼지만 themselves 이런 관계다. 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인칭 대명사를 쓸 때 이제 순서 쓰거나 말할 때 순서 보면 자 이거 기억해야죠. 2, 3, 1 나를 제일 끝에 씁니다. 나를 겸손하게 나열할 때 순서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제일 먼저 앞에 씁니다. 그래서 말할 때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제3자 얘기하고 가장 나를 낮춰서 가장 끝에 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you, he and I are all happy. 너 그리고 그리고 내가 모두 행복해. 됐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왜 이 순서를 쓰는지.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앞에 있는 사람 너 그다음 없는 사람 그다음 마지막에 나. 그다음에 복수일 땐 그냥 1, 2, 3이에요. 복수일 땐 왜?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일단 우리를 존중해야지. 같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들, 그다음 너희들, 그다음 그들. 이렇게. 이것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나 혼자 하면 끝에 쓰지만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위를 첫 번째 쓰고 그냥 1, 2,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기대명사의 종류와 역할. 자, 기본 형태를 보겠습니다. 제기대명사 역할은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 역할입니다. 기본 역할이고, 강조 역할과 또 관용적인 역할, 용법에 대해서는 따로 5분 구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기대명사는 뭐냐? 뭐뭐 자신, 뭐뭐 스스로라는 의미고요. 보시면 형태가 1인칭은 myself. 자, 소유격 뒤에, 소유격 my 뒤에 붙입니다. 복수도 소유격 뒤에 our 뒤에 붙였습니다. 단수 your, 2인칭도 self, 소유격 뒤에 붙였죠. 자,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그녀 스스로 herself입니다. 얘만 조심합니다.
his self가 아니라 himself. 그죠? 다시. 다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여성까지는 소유격 뒤에 self를 붙여서 1인칭, 2인칭, 3인칭에 제기대명사를 만드는데 himself만 목적격 뒤에 self를 붙여서 만든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his self. 이게 두 개 붙잖아요. his, 두 개 붙잖아요. s가. 그죠? 그러니까, 자, 발음상 이상한 발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myself, yourselves, yourself, yourselves, herself, himself. 그다음에 중성은 당연히 itself. 여기도 itself가 아니죠. itself예요. 그다음에 얘도 자, 목적격 썼죠. themselves, theirselves. 발음이 너무 길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뒤에만 목적격 뒤에 self-self를 붙였고 자, 소유격 뒤에 self-self를 붙였다. 붙여서 제귀대명사라는 걸 만들고 제귀대명사라는 뭐뭐 자신, 누구누구 자신, myself 하면 내 자신, 내 스스로 이런 의미다. 라고 기본을 다 정리하시고 다음. 자, 일단 제기조용법입니다. 말 그대로 제기, 다시 제자, 돌아올 기자. 그죠? 그래서 제기종, 원래 제기대명사 용법입니다. 자, 주어 자신의 동장, 죄송합니다. 오타. 동장. 동장은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고요. 네. 그래서 주어 자신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주어 자신이 동작이 대상이 돼요. 즉, 그가 죽였어요. 스스로를. 즉, 자살했네요. suicide. 그래서 그가 죽였다 자신을. 이렇게 주어 목적 같아요. 그래서 동작의 대상. 주어 자신의 동작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게 제귀 대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She looked at herself. 그녀가 보는데 그녀 자신을 보는 거죠. 제귀적인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을 봐요. 그가 앉혔어요. sit은 앉다고요. S-E-A-T, sit은 앉히다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앉혔어요. 즉 앉다 하면 돼요. 앉혔어 on the chair 의자에 이렇게 자,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에 돌아온 거를 쓸 때 제기적 용법이라 하고 제기대명사의 본래 용법이죠. 당연히 생략은 못하겠죠. 왜? 목적어니까. 생략이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기대명사의 용법, 제기적 용법, 원래 용법에 대한 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시험 시간에 시험 볼 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문장이 주어가 아니라, 무조건 문장이 주어가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주체를 확인한다. 다시,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주체. 주어가 he라고 해서 무조건 himself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He made me help him to the work. 자, 보세요. he가 있으니까 힘이 아니라 himself 아닌가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힘을 목적으로 갖는 동사. 이 동사의 주체가 뭐냐면 me죠, me. 그가 시켰어요. 내가 돕도록 내가 그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him, 대명사 쓰는 거, 목적격을. 그래서 이렇게 맞고, 얘 보시면, 그가 시켰어요. 내가 돕도록 그 스스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주어가 he라 그래서 무조건 himself가 아니란 얘기지. 주체를 확인해라. 주체가 나니까 그냥 힘을 쓰는 거지, 위에처럼. 밑에 보시면, 그는 시켰어요. 내가 도와요. 내가 나를 도와요. 즉, 이 동사의 주체를 보시면 나니까 내가 날 돕는 거니까 me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이렇게 myself를 써야 된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따진다. 동사, 그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보고 그 동사의 주체를 확인해서 그 주체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면 제기대명사. 아니면 그냥 목적격, 대명사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니까 힘, 미니까 힘 당연히 미니까 미를 쓰면 안 되죠? 미니까 myself. 그래서 myself 쓰고 미를 쓴다라는 거. 주체와 대상, 동사로 확인한다. 답은 myself가 맞고 힘이 맞다라는 겁니다. 주어와 상관없이.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 관용적 용법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적 용법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세 가지예요. 그건 따로 하고 강조용법, 관용용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기대명사는 뭐냐? 제기대명사는 다시 제자, 돌아올 귀자에서
뒤에 인칭대명사 등에 self, 복수일 때는 selves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제귀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강조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제귀대명사로서 직접, 스스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직접, 스스로. 말 그대로 강조에 쓰였기 때문에 생략해도 돼요. 강조한 거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강조하는 명사나 대명사 뒤 혹은 문장의 끝에 쓴다. 자, 강조하는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뒤나 끝쪽에 이제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Tom did the work himself. 탐이 그 일을 했어. 직접, 스스로. 자, 이렇게 끝에 쓰거나 아니면 Tom himself. 탐이 직접 did the work 그 일을 했어. 이렇게 주어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 다음은 이제, 목적을 강조하는 거. 얘는 주어를 강조했고, I want to see you, your father himself. 나는 보고 싶어. see의 목적어죠. your father가. 그래서 아빠를 직접, 너의 아빠를 직접 보고 싶어. 그래서 생략할 수 있죠. 목적어를 강조했습니다. It was Mary herself. 바로 이때 강조용법이네요. 그리고 또 메리를 herself로 또 강조했네. 그지? 생략이 돼요. 바로 그 메리 자신이야. 뭐 한 게 met him in the park. 그를 만난 것이 공원에서. 이때는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자, 강조한 게 메리가 물론 이렇게 따지면 이 비동사의 보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주어 강조한 게 주어죠. 강조한 주어를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물론 그것은 메리였다. 대디한 것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은 메리였다. 그래서 이때 that을 당연히 우리 강조용법 할 때 이때 강조용법에서 who를 쓰기도 하잖아요. 강조형이 사람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메리였다. 대디한 것. 아무튼 이렇게 강조하는 대상의 바로 뒤나 아니면 문장의 끝에서 제기대명사 써서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관용법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 외우듯이 이 관용 표현들 우리가 뭐 수거, 이디엄 영어로 얘기하는 거 외웁니다. 일단 영어로 기억합니다. by oneself alone이에요. alone 혼자서죠. for oneself. 자, 우리가 많이 이제 for oneself가 by oneself의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for oneself 많이 쓰입니다. 얘는. 그래서 플러스면 without others help.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즉 스스로예요. 스스로. 도움 없이. 근데 for oneself가 뭐 혼자서라는 뜻으로 쓰이죠. 당연히 스스로란 말이 혼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in itself. 본래입니다. 참고로 여기 원을 쓴 건 항상 원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인칭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by myself, by herself 이런 식으로 for oneself도 마찬가지 for himself, for mysel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원을 썼다는 게 그거고 it을 쓴 거 그냥 itself만 되는 거예요. 뭐 in myself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in itself, of itself 이렇게 it을 쓰면 in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itself는 essentially 본래 본질적으로 of itself는 spontaneously 저절로예요. 자, 그 다음에 beside oneself. beside 하면 뭐 옆에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신 밖에 나갔어요. 뭐가 빠진 거지. 옆으로. 그래서 beside 뭐뭐 옆에. 그래서 insane 하면 in이 붙은 거지 얘도 insane이라는 합성어.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 뭔가 빼놓은 거야. 정신을. 이렇게 옆에. beside 옆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between 됐죠? 우리 사이에 우리들끼리 얘기인데 between you and me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때 원도 다 바꿀 수 있어요. beside herself, beside himself, beside myself. beside myself 잘 쓰지 않겠죠? 내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히 ourselves 쓰겠죠? 다음에 비밀 얘기니까 come to oneself 하면 become conscious 의식을 갖다. 스스로에게 오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become conscious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을 찾다, 제정신을 들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관용예법 이렇게 he went there 그녀는 거기 갔습니다. by herself 혼자서 그죠?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he can't live, you can't live, sorry. 너는 살 수 없어 for yourself 그냥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너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없어. The door opened of itself 문이 열렸대요. 저절로 열렸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실전, 문법에 관한 거겠죠. 대명사와 제기대명사를 고르는 문제.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기대명사 형태를 보셔야죠. 제기대명사는 단수일 땐 self, self를 붙이고요.
복수일 때 보통 selves를 붙이죠.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의 인칭 대명사의 이 제기대명 형태를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myself, ourselves, yourself, yourselves죠. 자, myself 복수니까 ourselves. 그 다음에 3인칭일 때 보시면 사람일 때는요. 사람일 때 himself, herself 이렇게 되고요. 복수면 themselves예요. 자, itself 보세요. 얘는 지시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의 형태가 있어요. 특이하죠? 얘만 있어요. this self 이런 건 없어요. this self, that self 이런 건 없고 itself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일 때 himself, 남성, 여성, herself. 복수일 땐 themselves. 그죠? 자, 사람 아닌 중성, itself. 그죠? 그 다음에 복수 themselves. 그래서 themselves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돼요. 그들 스스로, 그것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도 they도 마찬가지죠. 그들이에요, 그것들이에요. 둘 다예요. 그들도 they, 그것들도 they예요. 자, 일단 제기대명사 형태를 먼저 꼭 정리를 기초적으로 해두시고 제기대명사 용법이 사실 세 가지입니다. 제기조 용법, 원래 제기대명사 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는 용법이 있고 관용적 용법, 수거죠.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기적 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어 자신의 자신의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신이 동작의 대상이 돼요. 이때는 뭐예요? 생략 못하죠. 주어 있고 목적어예요. 즉, he looked at me. 그가 나를 본다. 근데 he looked at him,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보는 동작이 자기 자신한테 가죠. 그때 제기대명사 쓰는 거란 얘기예요. I loved him인데 나는 그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나예요. 즉 주어랑 목적어가 보세요. 같죠? 자, 이때는 이게 바로 제기대명사의 기본적인 역할인 제기조용법. 강조는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대명사 뒤에 명사 나죠. 네, 죄송합니다. 명사나 대명사 뒤 혹은 문장 끝에다가 그냥 붙이면 돼요.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왜?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때 강조보여서 이때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시면 I wrote this book. 나는 이 책을 썼어요. 내가 직접 썼다. 끝에 써도 돼요. 책을 썼어요. 직접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내가 직접 썼다는 거를. 자, 봅시다. 자, 실제 문제예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명사냐 제기대명사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보세요.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그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주어, 즉 내지는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죠. 주어가 같은 명사면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주어가 목적어랑 즉 주어 같다는 얘기죠. 제기대명사이고 아니면 그냥 대명사이다. 자, 여기 별표 치시고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시면 다 풀려요.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자, 문장을 보시면 돼요. He wanted me to help. 그죠? wanted me to help. 그는 원했다. 동사가 wanted네요. 그죠? 근데 보세요. to help가 뭐예요? 오형식이잖아요. 내가 돕는다. 문제는 뭐냐면 이 help의 목적어예요. 그럼 me, myself, him, himself 나와 있는데 to 이걸 목적으로 하는 얘들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가 to 부정사 to help예요. 그죠? 근데 이 to help의 의미상의 주어가 me죠. 그러니까 내가 돕는 거니까 myself를 고르는 거고 그죠?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의미는 다르죠. 그는 원했어. 내가 도와요. 내 자신을. 내지는 그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주어를 보고 he니까 himself 이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주체가 뭔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니까 당연히 내가 나를 돕는 거니까 myself 그리고 him은 내가 아니니까 him 이렇게 되는 거죠. 볼까요? 자 이제 간단하죠. My little sister start to dress. 나의 어린 동생이 시작했죠. 옷 입기 시작하는 게 누구예요? 내 여동생이죠. sister죠. 그러니까 herself. 또 looking at. 자, 그녀죠. 보는 걸 좋아해요. 거울에서. 그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녀죠. 그러니까 herself.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 아닌 거 볼까요? I like Jack, but I don't understand. 보세요. 이해하죠. 이해하는 게 누구예요? 이해 못하는 게 나죠. 그러니까 him이에요. 또 they gave present to. 자,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자, 근데 누가 주었어요? 그들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죠. 이렇게. 그래서 그 대명사를 목적어하는 동사와 그 동사의 주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정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법 책에 따로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5분 구위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제일 뭐 다 알고 있는 not입니다. not. 네, not. 일반적인 부정부사죠. 부사입니다. 품사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뭐 아닌. 그래서 we cannot live a day without air and water. 자,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공기와 물 없이는. 네, not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ever입니다. 자, 나처럼 똑같이 품사는 부사인데 결코 뭐 이런 말이 붙었죠. 자, 이 never를 쓰는 경우, not 대신에 never를 쓰는 경우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는데, 먼저 경험에 대한 부정. 그래서 뭐 해본 적이 없다. 즉 ever의 부정어라고 보시면 되죠. not ever가 붙어서 never. 그래서 he has never been to Paris before. 그는 파리에 전에 가본 적이 없다. 경험을 부정할 때 never. 두 번째, not을 써도 되는데 꼭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의미를 자 어떻게 강조하기 위해서 never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I never heard you has a twin sister. 네가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자, 그냥 부정을 해서 그냥 didn't hear, 듣지 않았어 해도 되지만, 자, 위의 경험처럼 마찬가지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 듣지 않았어.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준동사 앞에는 not을 쓰죠. 투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앞에 부정을 할 때 not을 쓰는데, 특히 투부정사 앞에 never를 쓰면 투부정사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것도 운명에 따로 조금 의미가 있죠. 위에 이제 경험도 사실 둘 다 경험인데 여기서는 운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he went to the forest, 숲으로 갔고요. 그리고 never to return,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자,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못 왔다 이런 얘기예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not을 안 쓰고 never를 쓴 경우에는 운명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지 못한 일을 부정할 때 또 never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 또 하지 않았다는 not 대신에 never, 경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강조할 때 never,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운명을 의미하는 never. 다음 no입니다. 자, 얘는 조심해야 될 게 보세요. 형용사예요. 품사가 앞에 not과 never는 부사였고요. 얘는 형용사라서 not plus any 이렇게 쓰죠. 자, not any 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any bo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어떤 소년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말로는 말 될 것 같죠?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any가 부정어 not 앞에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순서가 not any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no boy. 그래서 우리 말에 없는 영어의 부정주어가 만들어진 원리가 이겁니다. 따로 물론 5분구에 있지만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될 건 뭐다? any가 not 앞에 올 수 없다. not. 그래서 우리말로는 위에 같은 의미지만 영어로는 부정주어를 써서 no boy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충격, 놀람, 일종의 감탄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she's had an accident. 그녀가 사고 났어. Oh no, 이런 안 돼. 이렇게 감탄사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1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의 완전 부정은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not, never, no. 그 다음에 이제 준 부정하죠. 완전 부정이 아니라 거의, 그죠?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그래서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little few가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little few는 형용사로도 쓰이죠. 우리 부정, 수량 형용사라는 파트도 있지만 그래서 참고로 얘들은 few하고 little은 형용사로도 쓰인다. 형용사일 때 few 뒤에는 셀 수 있으니까 복수명사 오고요. little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지요.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little doubt about it in my mind.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는 little doubt, 거의 의심할 바가 없어.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he slept very little, 거의 잠을 못 잤죠. 지난밤에. 그래서 여기는 지난밤에 거의 못 잤다. 동사를 부정하는 부사입니다. I hardly dreamed that she came back so soon. 나는 거의 꿈꾸지 않았어요. 꿈도 못 꿨죠. 데디아를 그녀가 그렇게 빨리 돌아올 거는 꿈도 못 꿨다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정리하면 준부정어 7개 앞에 우리 완전 부정어 3개 있죠. not, never, no. not, never는 부사, no는 형용사. 특히 no는 not any다. any not이 아니라 not any다 라는 거. 그리고 준부정어 7개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few, little.
꼭 기억하시고 리틀 값이는 형용사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정주어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반적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부정주어라는 건 뭐냐면 주어 자체에 부정어가 포함된 것이에요. 우리말로는 부정주어가 안 되죠. 우리말로는 부정주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는 서술어만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주어 자체를 부정하는 부정주어가 있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구나. 영어에 부정주어가 있구나. 그러면 과연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를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Any boy cannot solve the problem. 이 문장이 영어에서 틀린 문장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맞는 문장 같잖아요. 그죠? 어떤 소년도 문제를 풀 수 없다. 그죠? 됐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형용사 any가 not 앞에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not any, no는 not any예요. any not이 아니고 이거 중요해요. 별거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not any예요. no는. 그래서 not any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냐면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No boy can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해서 영어에는 부정주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게 맞죠. 그죠? 어떤 소년도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말로 맞지만 영문법에서는 not 앞에 any가 못 가므로 이렇게 no를 써서 영어에 부정주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No boy can solve the problem. 어떤 소년도 문제 풀 수 없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어는 주어를 부정할 수 없고 서술어만 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주어도 아니다, 못하다 아니면 거의 아니다, 못하다. 즉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술어 부분을 우리말로는 부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볼까요? 부정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즉 부정은 두 가지가 있죠. 완전 부정어와 준부정어. 준부정어라는 게 뭐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게 준부정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No boy could be seen there. 어떤 소년들도 거기에, 어떠한 소년도 거기에 보이지 않았다. 즉 어떠한 주어도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정주어. 완전 부정이니까. 됐죠? 서술어를 부정한다고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근데 준부정어는 말 그대로 거의 뭐뭐한 거죠. 그죠? Few boys could be seen there. 그러니까 거의 소년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거의 소년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준부정어냐 완전 부정어냐에 따라서 앞에 주어 부분을 다르게 해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부정인 건 똑같아요. 뭐뭐하지 않았다. 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어떤 소년들도 보이지 않았다. 거의 소년들이 보이지 않았다. 되셨죠? 자, 그래서 부정주어는 주어를 부정할 수 없고 우리는 말은 서술어만 부정할 수 있으므로 영어로 되어 있는 주어 자체에 있는 부정을 우리말로 해석할 땐 동사를 부정하면 이해가 바로 된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부정주어 문장이 또 해석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정주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서 이해할 거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꽤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부정주어는. 그런데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정주어 문장은 강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아까 보시면 어떤 소년들도 뭐뭐하지 않았다. 거의 소년들이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강한 부정의 표현이라서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문장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보시면 Few companies pay more than lip service to idea of paternal participation. 자, 보면 거의 회사들이 pay, 그죠? 관심을 기울이다 아니면 뭔가를 지급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보면 more than lip service, lip service에 말로만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게 말해준 lip service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어떤 금전적인 어떤 보상의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회사들이 하지 않는다. 문장 전체에 강조하는 부분이 이 문장이에요. 뭐보다는 그 생각보다는 paternal participation. 그죠? 아빠가 참여한다는 그 육아에 관한 얘기인데 아이 육아에 아빠가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냥 립서비스만 하지 특별하게 뭔가 시설이라든가 어떤 급여나 이런 거에서는 없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문장이었거든요. 자, 이래서 부정주어 문장이 앞으로 나오면 눈여겨보시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중부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부정.
하나의 문장에 중복되는 두 번의 부정을 해요. 부정을 두 번 한다는 거죠. 이중, 이로 부정해요. 그러면 강한 긍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it is not uncommon입니다. 자, un이라는 부정 접두사가 붙은 형용사 uncommon. 그래서 보기 드문 이런 뜻이죠. 흔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not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부정을 했죠. 그래서 보기 드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t은 가져오고 to부터 끝까지가 이제 진주어, 진짜 주어인데 to find such a fish in the river. 그런 물고기를 발견하는 것이 in the river, 강에서 하는 것이 보기 드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늘 볼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중부정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많이 나오는 투투구문이에요. 많이 나오죠, 투투구문. 그런데 이 투투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예요. 그죠? 투부정 자체가 부정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앞에 또 not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의 부정이 돼서 이중부정이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so that으로 바꾸면 so 형용사부사 that고 자, 이렇게 긍정이 됩니다. 투투만 쓰면 not이 없으면 so that cannot 이렇게 쓰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He was too rich.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서 자, not이 없으면 차를 못 산다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not이 붙었어요. 차를 못 살 리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풀었으면 아주 부자라서 that he could buy. 차를 살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이중부정이었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부정어, 다음에 without이 옵니다. without, 부정어 있고 without이 뭐뭐하지 않는 접속사라면 벗이 되는데 그래서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고는 이중부정이에요. 그래서 강한 긍정으로 뭐뭐할 때마다 뭐뭐한다. 자, I never see this picture. 나는 이 사진을 보지 않아. 뭐하지 않고는 being reminded of my father. be remind가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니까 수동태가 돼서 기억나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지 않고는. 자, 이거를 절로 고치면 bu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But I am reminded of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긍정으로 고치면 whenever의 의미예요. 그래서 whenever I see the picture 내가 this가 되겠죠. 똑같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I'm reminded of my father 아빠가 생각난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부정어 다음에 유사관계대명사 벗인데 이 부정어가 오고 유사관계대명사 벗이 왜 이중부정이냐면 얘가 then not의 의미예요. 이 벗의 의미가 then not, 뭐뭐하지 않는 그래서 뭐뭐하지 않는, 뭐뭐 없는 이런 뜻이라서 모든 뭐뭐는 뭐뭐한다. 자, 요 격언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하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규칙이 없다. 몇몇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뭐뭐하지 않은. 그래서 but이 then not이 돼서 has를 부정하면 doesn't have 이렇게 does not have, doesn't have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규칙이 없어 예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unless가 또 if not의 의미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가 쓰이고 앞에 부정문이면 또 이중부정이에요. 보시면 we cannot find the answer. 자,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이죠. unless. 즉, if not이라고요. We study the matter harder. 그 문제를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never without 구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중부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중 표현하면 강한 긍정이죠. 이중부정하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죠? 이중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그죠? 자, 과일이면 좀 애매하겠다. 그죠? 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중부정의 표현은 강한 긍정. 그래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부사를 쓰고요. 뒤에다가 without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without은 일종의 부정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말은 with예요. 자, 뒤에 가서 without에 구분한 5분 구도 있을 건데 보시면 얘를 절로 고치면 이렇게 돼요. 벗을 쓰고 주어 동사. 이따 예문 볼 겁니다. 자, 알아둡니다. without, ing,
근데 but 주어 동사. 그래서 직독직해 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B 하지 않고는. 됐죠? A 아니다. 뒤에서부터 하지 마세요. B 하지 않고는 A 하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A 아니다. B 하지 않고는. 자, 얘를 긍정으로 치면 그래서 whenever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간에 한번 부정어를 한번 보고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따로 5분기 자세히 있습니다만 부정부사 not never입니다. no 얘는 뭐예요? 얘는 형용사예요. 조심합니다. 자, 그래서 not과 never는 완전 부정이죠. 부사예요. no는 형용사고요. 준부정어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little, few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쓴 이유는 얘는 뭐냐면 다른 얘들은 다 부사인데 얘는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자, 부정어 종류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다음. 예문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I'm never remind A옵이죠. A에게 B가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인데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죠? 수동태가 돼서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 됐죠? 직독직해. 자, 뭐 하지 않고 without ing. the picture. 그죠? 이 사진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빠가 생각나지 않아. 이 사진을 보지 않고는. 됐죠? 이중부정이라고요. 보지 않는 거니까 얘도 부정의 의미죠. 자, 그래서 얘는 대절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never. 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뒤에가 다르죠? 뒤에가 어떻게 달라요? but 주어 동사 쓴단 말이죠. but 주어 동사. But I see the picture. 자, I'm never reminded of my father, but I see the picture. 자, 나는 아빠가 생각나지 않는다. but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부정이에요. 자, 그래서 사진을 뭐 같은 건데 보지 않고는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얘를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whenever로 고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나는 아빠가 생각난다. 됐죠? 다시 아빠가 생각나지 않아 사진을 보지 않고는 아빠가 생각나지 않아 사진을 보지 않고는 즉 사진을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난다 라는 이중부정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사진만 보면 참 우리 아빠가 생각나 그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 것보다 never가 보이고 without이 딱 보이는 순간 이중부정 바로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술형 주관식이나 이런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but 다음에는 주어 동사 오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여러분이 예측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정어가 없는 부정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정어, 완전 부정어는 no, never, 그리고 not이 이제 부정어죠. 준부정어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 부정어고 준부정어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제 그쪽은 이제 5분구이 따로 있으니까 한번 준부정어 봐주시고 자, 이런 게 없는데 부정 표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투투죠. 너무 뭐뭐해서 이 투가 부정의 결과를 가져오는 부사예요. 참고로 so는 그렇지 않습니다. so는 아주 너무 이런 뜻이 있지만 투와 달리 부정의 결과가 아닌데 투투구문. 그래서 이 부정사를 부정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얘는 중요한 게 이쪽이 원인이고 투부정사 이하가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그래서 얘를 소댓으로 바꾸면 뒤에 부정으로 바꿔서 이때 not을 쓴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 바라고 뭐 시험에서도 이런 거 많이 등장합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서술형 주관식에 He was too tired. 너무 피곤해서 차를 운전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to drive car를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so는 so tired, so that 구문이고 so는 to 부정사 아니라 대절이 와야 되고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not이 있죠. He could not drive a car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last라는 표현인데 이 문장을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he is the last man to tell lie.
자, 그는 마지막 사람이야.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거짓말을 하고 마지막 거짓말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결코 뭐뭐하지 않을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은 far from입니다. 자, far from은 거리상, 그죠? 거리가 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식당 우리 집에서 그 거리가 멀어. 그래서 the restaurant is far from my house.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리 말고 이런 부정 의미가 있어요. 결코 뭐뭐하지 않을. 즉, she is far from telling a lie. 자, 그녀는 거짓말하는 거로부터 거리가 멀어. 즉,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4번은 중요하죠. 얘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but for without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가 없다면, 현재 반대일 때는 뭐뭐가 없다면, 과거 반대일 때면 뭐뭐가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가정법의 if절을 대신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반대,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현재 반대가 되고 뭐뭐가 없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죠. 네, 과거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but for the water, we could not live a day. 자, could, would, could, should, might 하면 원형 쓰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얘는 물이 없다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if절로 고치면 if it were not for의 의미예요.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뭐가 물이 없다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을 텐데 라고 해석이 됩니다. but for without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자, but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오면 여러분이 모르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의 유사관계 대명사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as와 또 than과 but 세 가지인데 이때 but은 than, not, 부정의 부사 not이 포함된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 접속사 일종이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 뭐뭐 없는. 자, 이 격언도 꼭 외워주시기 바라요. 이 예문을 외우시면 유사관계 대명사 but이 해결이 되죠. 직역합니다. 직역해보면 there is no rule, 규칙이 없다. 자, but 뭐 하지 않는 has some exception, 예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그래서 이 but이 that not의 의미라고요. 이렇게 not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has를 doesn't have로 바꿉니다. that doesn't have. 그래서 똑같죠? 규칙이 없다,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슨 말이야?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 사실은 얘가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규칙이 없다,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즉,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